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첫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정화가 횟집 셔터를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47세의 정화는 작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직접 재료를 고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정화야, 벌써 나왔구나. 72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생선 상자를 나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온 그는 정화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광어 어때요? 아주 싱싱해. 어젯밤에 들어온 건데 내가 가져가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정화는 박만수의 생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숙련된 요리사처럼 재료의 상태를 정확히 판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너한테는 특별 가격이지. 항상 현금으로 깔끔하게 계산해 주니까 고마워. 고맙습니다. 점심에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박만수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허전한데. 내가 있어서 이 시장이 따뜻하구나. 정화가 재료를 정리하는 사이 옆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 자주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들요? 문신 가득한 젊은 놈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 여러 명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구경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에요? 저도 며칠 전부터 봤어요. 혹시 조폭 아닐까요? 요즘 신흥 세력들이 이쪽까지 손을 뻗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른 상인도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처음 듣는데요. 정화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요새 시장 곳곳에 나타나서 가게들 구경하고 다녀요.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우리가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조용히 장사만 하면 되죠. 정화는 상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녀 자신도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장보기를 마치고 정화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4개의 작은 테이블과 간단한 주방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침 일찍 들어온 첫 손님은 혼자 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 정식 하나 주세요. 소주도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광어가 특히 좋아요. 정화는 능숙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일반 요리사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회를 뜨는 속도와 두께가 완벽했습니다. 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정화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자신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부산 와서 먹어본 회 중에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만수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미역국 약속 지키러 왔어. 네, 할아버지. 벌써 다 끓여놨어요. 앉으세요. 정화는 따끈한 미역국과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박만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솜씨는 최고야.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많이 드세요. 몸 건강해야 해요. 고마워. 근데 정화야, 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니? 괜찮아요. 이 시장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은 걸요. 정화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험난했던 시절과 달리 이곳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과 현지 직장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회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젊은 커플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해요. 뭘로 드릴까요? 모듬에 큰 거 하나랑 매운탕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화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손님들은 단지 경험 많은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니야, 난 그런 돈 받을 수 없어. 정화는 손을 닫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문신투성이 젊은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화가 다가가자 남자들이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우리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중 한 명이 건방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화야. 들어가 있어. 박만수는 정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장 관리비라는 걸 내야 한대요. 매달 얼마씩 내면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근처 상인이 작은 목소리로 정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비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새로 생긴 규칙이에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협조해야 해요.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과 팔에는 용과 호랑이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에요. 시장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남자들이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 낼 수 없어요. 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이런 협박 같은 건 받을 수 없다고. 박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우리는 선의로 하는 얘기인데. 남자가 박만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고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도 그런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당연하죠. 이 시장 모든 가게가 대상이에요. 얼마나 내야 하는 건데요? 가게 크기에 따라 다르죠. 사장님 가게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화는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작은 횟집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요.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이 받아요. 우리가 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돌아서 가면서 박만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나이에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사라지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화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야 뭐. 저런 놈들한테 굴복할 수는 없지.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만은 굳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저 사람들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주겠어. 평생 정직하게 장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조폭들한테 돈을 바칠 순 없어. 정화는 박만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있나요? 강철호가 부하 5명과 함께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화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기억나죠? 강철호가 가장 큰 테이블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좋아. 오늘은 제대로 된 서비스 좀 받아보자. 회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소주도 10병.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주방으로 들어가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드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야야, 사장님 솜씨 좀 보라고. 칼질이 예술이네. 한 조폭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일본에서 수업 받았나?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회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솜씨면 강남에서도 장사할 수 있겠는데? 강철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술이 1병, 2병 비워지자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서 같이 한잔해요. 죄송해요. 일하는 중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강철호는 아쉬운 척하며 다시 술을 마셔댔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가 넘었을 때 강철호가 계산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네, 총 28만 원입니다. 정화가 계산서를 내밀자 강철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계산? 우리가 왜 계산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분위기 띄워줬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폭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은 내셔야죠.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돈 얘기를 하네. 사장님,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강철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죠.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밥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다른 손님들 다 도망갔잖아요. 실제로 가게에는 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드신 건 계산하셔야. 야야, 사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네. 강철호가 정화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알겠어요?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더 큰 문제로 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도 올 테니까 또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세요. 강철호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금연이에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강철호는 담배를 끄는 척하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볼게요. 내일 또 봐요, 사장님. 조폭들이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28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말이죠.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꽁초를 주우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철호 일당은 매일 저녁 정화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벌써 익숙해진 얼굴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회 크게 하나, 소주 한 박스. 한 박스요? 그건 너무. 왜요? 우리가 못 마실 것 같아요? 강철호가 눈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정화는 어쩔 수 없이 소주 12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장님도 앉아서 같이 마셔요. 전 일해야 해서요. 일? 손님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손님들은 이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 정리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끼리 조용히 마시고 있을게요. 하지만 그들이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유세야? 맞아. 우리 올 때마다 피해 다니더라. 시장 할아버지는 더 가관이야. 관리비 내라니까 절대 안 내겠다고. 강철호가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조만간 혼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래? 나이 많은 분한테. 정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사장님,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냐고요? 우리 말 안 듣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해? 사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어요? 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룰을 만들고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했잖아요. 조폭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사장님, 너무 나서지 마세요. 예쁜 얼굴에 흠집 나면 안 되잖아요. 한 조폭이 정화의 뺨을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화는 몸을 뒤로 빼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본능이 깨어나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우리 그냥 가죠.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해. 강철호가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단골 손님이니까. 그들이 나간 후 정화는 테이블에 엎드려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화야, 괜찮니?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폭들이 간 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네. 어떻게 하죠?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707 특임대 출신으로 특공무술, 태권도, 복싱, 종합격 투기를 연마한 인간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상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어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간 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도 안 좋은 일 할까봐 걱정이에요. 박만수는 정화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할아버지, 혼자 나서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도 어김없이 강철호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네요. 왜 그럴까요?
강철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놔줘. 내가 왜 너희 따라가야 해?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폭 2명이 박만수를 억지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사장님도 나왔네요. 좋아요. 강철호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드리려고요. 수업이요? 네. 이 시장에서 누가 보스인지 확실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박만수 할아버지가 강제로 가게 안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봐요. 강철호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 너희 같은 놈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 박만수가 강철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나이 드신 분이.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70이 넘었어. 그러니까 더욱 조심하셔야죠. 강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화가 나서자 박만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화야, 너는 들어가 있어. 이건 내 문제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요. 강철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고집? 이게 고집이야? 정당하지 않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안 낸다는 게?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라고? 너희 같은 놈들 시대는 절대 올 수 없어. 박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시죠. 강철호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야, 할아버지한테 예의를 가르쳐드려. 한 조폭이 박만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아, 박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72세 노인에게는 작은 충격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정화가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들,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 우리는 아직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철호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요. 관리비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절대 안 내.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호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박만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리 조각에 뺨이 살짝 베었습니다. 할아버지. 정화가 달려가려고 했지만 다른 조폭이 막았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 차렸어요? 강철호가 박만수에게 다가가 움켜깃겠습니다. 이 나이에 왜 고생을 사서 해요? 나는 너희들한테 굴복하지 않아. 박만수가 피를 흘리면서도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시겠다고요? 강철호가 또 다른 조폭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폭이 박만수의 가슴을 힘껏 밀었습니다. 으악! 박만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72세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화가 달려가 박만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정화야. 박만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정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잘못? 우리 말 안 듣는 게 잘못이죠.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이에요. 정직하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박만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갑자기 정화가 몸을 돌려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폭이 놀라기도 전에 정화의 손가락이 그의 경혈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아!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다른 조폭들이 놀라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얼굴에서 평범한 횟집 주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전투 요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너희들 선을 넘었어. 정화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 뭐야? 무슨 영화 찍는 거야? 강철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화? 이건 현실이야. 정화가 두 번째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야, 잠깐.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화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두 번째 조폭도 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세 번째 조폭이 술병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면서 조폭이 술병을 놓치고 소리쳤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세 명의 조폭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강철호와 남은 조폭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야? 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그냥 횟집 사장이야. 정화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용서할 수 없어. 강철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들, 빨리 와요. 여기 미친년 하나가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강철호가 나머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덤벼.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조폭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료 3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왜 못 나와? 겁나는 거야? 강철호가 화를 내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강철호가 직접 정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흘린 뒤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아야. 강철호가 다리를 부여안고 한 발로 뛰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어디서 배웠어? 궁금해? 707 특임대에서 배웠어. 정화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707 특임대? 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는 일반인들도 아는 정예부대였습니다. 설마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래? 정화가 한 걸음 다가서자 강철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호가 부른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형님들 왔다. 이제 죽었어. 강철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들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철호야,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다 때려 눕혔어요. 뭐? 여자가? 새로운 조폭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야, 너 뭐하는 년이야?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나야. 정화야? 오랜만이네. 갑자기 웬 전화? 전화 너머로 45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어? 도움이 좀 필요해.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응, 좀 심각해. 옛날 솜씨를 써야 할 것 같아. 김도연은 정화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위치 문자로 보내. 전화를 끊자 정화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리야, 나야. 정화. 어머, 정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42세 최유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어? 응급 상황이야. 무슨 일인데요? 다친 건 아니죠? 다치지는 않았는데.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와줘.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조폭들은 정화가 태연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들 불렀어. 곧 올 거야. 정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무슨 친구들? 나랑 같은 곳에서 훈련받은 친구들. 정화의 말에 조폭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설마, 다 707특임대? 맞아. 모두 내 동기들이야. 강철호가 급히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들아, 일단 나가자. 왜요, 형님? 괜히 큰일 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습니다. 벌써 왔네. 정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그는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무슨... 김도연이 가게 안 상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황 파악됐어? 대충 알겠네. 저 친구들이 문제인가? 김도연이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최유리도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아, 유리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만수 할아버지를 때렸어. 정화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김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손을 댔다고? 최유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습니다. 조폭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뭐야?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다른 애들도 왔나 보네. 정화가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이어 40대와 50대의 남녀 5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화의 707특임대 동기들이었습니다. 정화야, 오랜만이야. 언니, 어떤 놈들이 언니를 괴롭혀?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동기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8명의 특임대 출신이 한꺼번에 모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만. 강철호가 나가려고 했지만 김도연이 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시러 온 건데. 술 마시면서 할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최유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할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보이는데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아직 상처를 손수건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만수가 손을 내저었지만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김도연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시끄럽게 하지는 말자. 경찰 올까봐.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조용히 할게.
최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할아버지한테 폭행을 가했잖아.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소주병을 던진 것도 실수야? 김도연이 바닥에 유리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한테서 돈도 안 내고 밥 먹었다며? 다른 동기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해드린 거예요. 홍보? 무슨 홍보? 손님들한테 여기 맛있다고. 강철호의 변명은 갈수록 궁색해졌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 손님들 다 도망갔잖아. 정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최유리가 다른 동기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받아야지. 맞아.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사과해. 동기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강철호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야? 네, 진심입니다. 그럼 무릎 꿇고 해. 김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을요? 당연하지.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강철호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 네, 들렸잖아. 다시는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마.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그건 내 문제야. 여기서는 장사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철호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은 음식값 다 내고 가. 최유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총 84만 원. 조폭들이 놀라서 서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나? 매일 와서 실컷 먹고 안 냈잖아.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할게요. 강철호가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 있어? 아, 좀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데? 30만 원 정도요. 김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일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붙여서 가져와. 10%? 네, 알겠습니다. 조폭들이 54만 원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박만수 할아버지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시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기들이 하나씩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정화야,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도연아. 언니도 조심하세요. 저런 놈들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유리야. 우리도 가끔 들를게. 맛있는 회 먹으러. 언제든 오세요. 동기들이 떠나고 가게에는 정화와 박만수만 남았습니다. 정화야, 너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707특임대라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더라. 그냥 옛날 일이에요. 정화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저 사람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러게나. 처음 봤어. 저런 놈들이 꼬리 내리는 거. 박만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래, 그럴게. 너도 일찍 들어가. 박만수가 가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화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정화가 가게를 열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화 씨,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까지 구해주셨네요. 앞으로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죠. 당연한 일이라니요. 정화 씨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박만수도 일찍부터 나와서 정화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상처는 어때요? 이 정도야 금방 나아. 어제 저녁에 소독약 발라놨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고마워, 정화야. 덕분에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보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가게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죠? 어떤 유명한 집이요? 조폭들을 혼내준 집이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횟집이에요. 겸손하시네요. 회 맛도 정말 좋다던데요. 손님들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바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 강철호가 혼자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화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뭘 하러 왔어? 돈 가져왔어요. 강철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3만 원 맞죠? 맞아. 정화가 돈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올 거야? 네. 안 와요. 그런데, 뭐, 사실 저희도 위에서 시킨 일이었어요. 강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더 큰 조직에서 이 지역을 장악하라고 했거든요. 정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누구야? 더 큰 조직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로만 지시받았거든요. 정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왔어? 한 달 전쯤부터요. 뭐라고 했는데? 자갈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라고 했어요. 상인들한테서 관리비를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강철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실패했다고 보고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화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알겠어. 네. 죄송했습니다. 강철호가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다시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정화야,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화는 강철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럼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알겠어.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은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도연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정화야, 심각한 일이야. 뭔데? 부산 전체를 장악하려는 큰 조직이 있어. 얼마나 큰데? 서울에서 내려온 조직이야. 자금력도 엄청나고.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계속 사람들을 보내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뭐, 우리가 알아본 결과 그들도 우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우리를 707특임대 출신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걸 알았나 봐. 정화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더 큰 싸움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평화로웠고 정화의 가게에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조폭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화야, 정말 다행이야. 박만수 할아버지가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안심이에요. 너 덕분에 우리 모두 편하게 장사하게 됐어. 함께 이겨낸 거죠. 정화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일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정화의 음식 솜씨가 정말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여기 회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유명한 분이시죠? 조폭들을.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다고 해주시니 더 기뻐요. 정화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어느 저녁 동기들이 모두 모여서 정화의 가게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정화야, 건배. 언니 덕분에 우리도 옛날 생각나고 좋았어요. 오랜만에 실력도 써보고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끝난 걸까? 최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으니까 포기한 것 같아.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걸 알았나 봐. 모두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되자 동기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가자. 정화야,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네, 고마워요, 모두. 언니도 몸 조심하세요. 동기들이 떠나고 정화는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에 격렬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가 시장에 나가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어 정말 싱싱해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완전히 회복해서 생생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우리의 영웅이야.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회 부탁드려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화는 익숙한 솜씨로 회를 떴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여전히 예술 같았습니다. 와,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뜨시죠? 연습의 힘이죠. 손님들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화는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하루였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박만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화야, 집에 가는 길이야? 네, 할아버지도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화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 시장이 살았어. 할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지.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죠? 그럼.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에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동기들과 함께 시장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가게 장사 잘 되지? 네, 덕분에 잘 돼요. 그나저나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한 달 넘게 조용한 걸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고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모이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만나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매달 한 번씩 정화 가게에서 만나자. 좋아요.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정화의 가게도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박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이게 진짜 삶이지. 맞아요, 할아버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정화는 과거에 험난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정화도 자신이 원하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이정화의 새로운 삶이 자갈치 시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횟집에서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조폭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김 회장이라는 인물도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김도연이 가게에서 회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완전히 조용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 최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707 특임대 출신 8명이 뭉쳐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 다른 동기가 덧붙였습니다. 정화의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폭을 물리친 영웅의 가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죠? 어떤 유명한 집이요? 조폭들을 혼내준 집 말이에요. 정화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다고 해주시는 게 더 기뻐요. 회도 정말 맛있어요. 칼질이 예술이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화는 뿌듯해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화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아버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야,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우리의 영웅이야.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 씨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정화를 중심으로 시장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저녁, 정화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에 긴장되고 위험했던 나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소중한 거구나. 문득 과거의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동료들 말입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이런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어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최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축하 선물이에요. 3개월 무사 기념. 곧이어 김도현과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웅 정화를 위해 건배. 언니 덕분에 우리도 옛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통쾌했어. 오랜만에 정에 구현하는 기분이었지. 모두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끝난 걸까?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 같아. 3개월이나 조용했으니까. 그들도 우리 실력을 인정한 거겠지. 아니면 부산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승리야. 박만수 할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세요. 같이 축하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해요.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 그래, 내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동기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가자. 정화야,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고마워, 모두. 동기들이 떠나고 할아버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횟집 주인으로 조용히 살려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았어.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화는 시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가게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나설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 이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더 이상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활기찬 하루가 펼쳐졌고 정화의 횟집에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회 부탁드려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화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평범한 횟집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된 든든한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횟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채로 말입니다.